자, 24학년도 6월에 인문지문인데, 이게 심리철학과 관련된 지문이야. 심리철학 문제들은 항상 어려웠어. 역대 쉬운 지문들이 거의 없어. 자, 들어가 보자. 하나 세트 문항. 일단, 각을 읽고 각과 관련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 자, 들어갈게. 자, 심리철학에서 동일론. 심리철학이 말고 심리에 대한 철학이지. 자, 동일론 일단 동그라미 줘봐요. 동일론. 이름 그대로 동일하다는 이론이지. 그렇지. 그럼 뭐랑 뭐가 동일한 걸 봐야겠다. 자,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그럼 의식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뇌의 물질적 상태 밑줄 쳐보자. 요 둘은 동일한 거지. 요 둘이 같다. 의식은 다른 말로 정신이 되겠지. 뇌의 물질 상태니까 뇌는 우리 육체의 일부고, 정신과 육체가 동일하다. 자,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끊어주고, 다음 기능주의로 넘어가자. 기능주의.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되겠지. 자,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며, 그러면 이번에 의식과 같은 말이 뭐니? 기능이 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그럼 물질이 달라도 기능이 같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물질이 달라도 기능이 같을 수 있다는 말은 기능은 곧 뭐랑 같은 말이었어? 그렇지, 그렇지. 물질이 달라도 의식이 같을 수 있다. 자, 이때 기능이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된다. 그럼 함수적 역할 밑줄 치고 기능 밑줄 쳐보자. 그러면 기능이란 함수적 역할인 거지. 그렇지. 기능은 곧 함수적 역할 같은 말이야. 그리고 함수적 역할을 꾸며주는 말을 보니까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는 게 곧 함수적 역할이자 기능이자 의식이 되는 거야. 자,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다시, 그럼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같은 입력을 넣으면 출력도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뭐 예를 들면은 옆에 이제 정리를 여기까지 잠깐 해볼게. 요 개념들 좀 알아두는 게 좋아서. 자, 먼저 동일론부터 볼까? 동일론은 그렇지. 의식이 곧 뇌의 물질적 상태다. 의식이랑 물질이 흐르 넘어가는데 이 기능주의는 기능이 중요하대. 얘는 뭐. 다음에 기능은 또 다른 말로 뭐랑 같은 말이었어? 그렇지. 역할과 같은 말이었어. 그렇지. 다만 물질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우리 함수적 역할이라는 것은 입력과 출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입력이 있으면은 무엇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물질이 다를 수는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물질은 다를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었으면은 이거 가지고 계속 좀 읽어보자. 자,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찔림이라는 입력에 대해 그럼 이 부분은 예시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예시야. 개념 다시 보자. 찔림이라는 입력이니까 찔림은 입력이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찔림이라는 입력에 대해 고통을 출력으로 해놓는다는 것은 고통이 곧 무엇에 해당돼? 출력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이런 기능을 가진다면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도 찔렸으면 무엇을 느껴? 고통을 느끼잖아, 그렇지? 우리도 뭔가 입력이 되면 출력이 되는데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함수적 역할이 같은 거야. 바꿔 얘기하면 의식이 같다 다르다? 같다는 얘기지, 그렇지? 함수적 역할이 같으니까 의식이 같은 거야.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다시 여기 부정표현 나왔지?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기능주의 입장이 되겠어. 자, 다음 설은 나왔어.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요것도 가로 좀 보자. 설이라는 사람 한 글자짜리네. 자, 설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지칭한다. 다시 무엇을 반박하고 있어? 기능주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지. 설은 기능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야. 자, 중국어 방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자.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다시 입력이지. 요거 입력. 요거 동그라미 입력 동그라미. 중국어는 입력이야.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는 출력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뭔가 중국어로 뭐가 뭐 입력이 되면 그에 따라서 중국어로 뭔가 출력을 내놓는 거지. 자, 설에 의하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형 역할을 갖다. 그러면 여기 보면 방 안의 사람 밑줄 치자. 방 안의 사람. 다음 뒤에 중국어 사용자 밑줄 치자. 자, 두 사람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지. 사람은 달라. 바꿔 얘기하면 물질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물질이 다른데. 그런데 함수형 역할은 그렇지. 입력에 따라 출력이 같으니까 함수형 역할이 같은 거야. 그런데 중국어를 아는 것은 아니지. 누가?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를 아는 건 아니야. 그래서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른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의식은 서로 같아 달라? 다른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에 따르자면, 설에 따르자면, 기능이랑 의식이 지금 같다, 다르다? 그렇지, 그렇지. 설은 기능과 의식이 다르다,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항상 이렇게 반박이나 비판이 나오면 어디를 비판하는 거, 이거 신경 써야 돼. 기능과 의식이 다르다를 비판했어. 자, 내려가서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모두 의식에 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몸의 내부로만 밑줄치자. 몸의 내부로만. 뭐뭐만 이라면 독특하고 특이한 거니까 신경 써야 돼. 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끊어주자.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그럼 A인 B니까 인지는 의식의 하나인 거지. 인지 따옴표 쳐져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자. 즉 같은 말이야. 무언가를 알게 됨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지자가 무슨 지자야? 알지자. 그렇지. 인식하고 안다는 얘기지. 인지는. 자, 무언가를 알게 됨은 몸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 다시. 위에서는 어땠어?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모두 의식을 구하는 몸의 내부만 맞잖아. 몸의 내부 맞단 말이야. 근데 무언가 알게 되면 몸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 즉 내부 외에도 외부랑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몸의 외부와도 맞물려 벌어진다.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한 예이다. 예시네.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건 예시니까 몸의 바깥에 해당되는 게 뭘까? 이 예시에서. 그렇지.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 요게 바로 몸의 외부가 되는 거지. 몸의 외부. 자, 그런 것이 한 예이다.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은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럼 로렌즈 사람 이름 가름 꺼주고 확장인지 이론 동그라미 쳐놓자. 말 그대로 인지가 확장된다는 이론이지. 그렇지? 인지가 확장된다는 이론. 어디까지 확장이 된다? 그렇지. 몸 바깥까지 확장이 된다. 자, 그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나타나게 하는 과정이다. 심적 상태 동그라미 치자. 인지 과정은 심적인, 마음적인 상태가 나타나게 하는 과정이다.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이다. 그럼 기억, 믿음 밑줄 치고 앞으로 기억, 믿음 나오면 이건 곧 뭐랑 같은 말? 심적 상태랑 같은 말이 되는 거지. 기억, 마음이지. 믿음도 마음이야. 자,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부정 표현이니까 가로 묶어주자. 어떤 것에 의존함이 없이 가로 묶어주자. 우리 심적 상태 다른 말로 기억, 믿음이잖아. 내가 뭔가를 기억할 때는 내부만 들여다보면 돼? 외부를 봐야 돼? 내 몸에 다시 기억을 할 때는 몸의 외부를 봐야 돼? 몸의 내부만 생각하면 돼? 내 머릿속만 생각하면 기억이 나는 거지, 그렇지? 믿음도 마찬가지고. 자, 예를 들어 무언가를 기억한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바로 납득되지? 자,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는 끊어주자. 그럼 심적 상태라는 게 있는데 이번엔 파생적 상태라는 게 있어. 파생적인 상태. 이것은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 구임 주자.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다음에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만만 나왔으니까 신경 쓰자. 자, 요걸 통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 앞에 예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이다. 그러면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파생적 상태와 같은 말이 되는 거지. 밑줄 쳐볼게.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 이거는 파생적 상태. 자, 주체에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이다. 몸의 외부야, 내부야? 노트북은? 외부지, 그렇지. 몸의 외부에 있는 것은 파생적 상태에 해당되는 거야. 자, 하지만 열람 후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난다. 기억, 다른 말로 뭐였어? 그렇지, 그렇지.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거야. 누구한테? 주체한테, 그렇지. 자, 로렌즈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다시 가로 묶자. 부정 표현이니까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가로 묶자. 파생적 상태 밑줄 치자. 우리 이 글에서 파생적 상태는 뭐였니? 외부, 노트북, 정보. 그렇지? 그다음에 심적 상태 밑줄 치자. 이 글에서 심적 상태는 뭐였어? 그렇지. 기억, 믿음, 내 몸의 내부지. 그렇지. 컴퓨터가 내 몸이야? 아니지.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게 아니라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컴퓨터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기억,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됐니? 오케이. 다음에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부정표현이지. 가로 묶자. 심적 상태, 내 기억, 믿음이지. 이것이 주체의 몸 외부, 바꿔 얘기하면 몸 외부에 해당되는 게 뭐였어요? 그래서 노트북 정보, 파생적 상태지. 그래서 내 기억, 믿음이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심적 상태를 나타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내 심적 상태, 기억,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외부로 확장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정리됐니? 오케이. 자, 정리됐으면은, 이거 잠깐만 할게. 지금 몸의 내부가 있고, 몸의 외부가 이제 이거 두 가지로 구분돼가지고 나온 거지. 이 로렌지가 신경 쓴 것은 몸의 외부도 의식과 연관지어서 설명했다는 특징이 있어. 그렇지. 자, 그리고 이 내부와 관련된 거, 심적 상태, 혹은 파색적 상태. 내부는 같은 말로? 그렇지. 이것이 심적 상태이고, 심적 상태는 또 같은 말이 기억이나 믿음이 되는 거지, 그렇지? 다음에 외부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상태? 이건 파생적 상태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음에 이게 바로 노트북이지? 노트북 정보지. 자, 그래서 지금 이 글에 따르면 요 외부 것을 조작함으로써 내 기억이나 믿음, 이 심적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렇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가 되는 거야? 아니지, 그렇지. 이건 아니란 얘기야. 얘가 외부가 내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외부를 통해서 내부게 만들어진다, 발생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 자, 됐으면 계속 해보자. 자, 그래서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인지 과정이 인식 주체의 것이다. 다시 말해, 같은 말이지.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해. 자, 이 문장 구조 분석 좀 해보도록 할게. 자, 주체 동그라미 쳐보자. 주체를 꾸며주는 말, 어디부터 어디까지니? 주체 동그라미 치고, 이 주체를 꾸며주는 말을 보도록 해. 그렇지.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게 주체의 개념이야. 환경이 달라졌네. 탐지했어. 그렇지. 행위를 조절하는 게 주체야. 이렇게 됐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꾸며주는 말 빼고 보면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만 성립될 수 있는 거지. 무엇이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 앞에 주어 찾아보면 그렇지. 확장된 인지 과정, 이게 주어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 성립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다시 말해서 같은 말로 넘어서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성립이 가능한 게
바로 이것이다. 이제 써. 오케이. 다음에 또 즉 하면서 또 넣었어. 다음 즉이니까 요것도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요거는 또 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부정이 부정표현인데 바꿔 얘기하면 주체가 있어야지만 무엇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인지가 있다는 거지. 주체가 있어야지 인지가 있다. 주체가 있어야지 인지가 있다. 뭔 말이니? 주체가 있어야지만 인지가 있다. 라는 얘기는 주체와 인지 중에 무엇이 우선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주체가 먼저 선행이 돼 있어야지만 주체가 앞에 있어야지만 나중에 인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 같은 말이지. 자, 확장 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됐다. 자, 문제 들어가자. 자, 12번 문제.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이다. 가나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런데 우리는 가와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가는 기능주의를 소개한 후, 그렇지, 기능주의 소개했지. 다음에 삐리리는 같지 않다는 설의 비판을 제시했다. 우리 설이라는 사람은 기능주의를 비판했지. 기능주의에서는 의식인 곳 기능이다. 또 기능은 곳 그렇지, 의식이다. 바꿔 얘기하면 함수형 역할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근데 설은 무엇과 무엇이 같지 않다고 했어? 그렇지, 그렇지. 의식과 기능은 같지 않다. 그렇지. 그 얘기 찾으면 되지. 밑에 내려가니까 의식과 함수형 역할인데 함수형 역할과 같은 말이 또 뭐니? 기능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1번과 2번은 적절한 표현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의식과 뇌의 상태가 같다는 것은 이건 동일론 얘기잖아. 그렇지? 이 둘은 동일론 얘기니까 설이 비판한 건 아니지, 그치? 입력과 출력은 누가 봐도 다른 거지. 그치? 그래서 3, 4, 5번은 지어줄 수가 있겠다. 자, 됐으면 다음 5번, 13번 문제 들어가자.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정답률이 한 60%밖에 안 돼. 자, 1번. 동일론자는 뭐랑 뭐가 같다는 사람이었어? 동일론자들은 동일하다는 입장이잖아. 그렇지, 의식이랑 그렇지. 뇌 물리적 상태 같다. 그렇지. 둘이 같다. 그럼 이번 뇌가 존재하지 않아. 물질이 없는 거지. 그러면 의식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렇지. 그래서 뇌가 존재하자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적절한 표현 되겠지. 다음 2번. 설은 중국어 방 안의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의식이 다르다. 그렇지. 기능은 같지만 의식은 다른 거였지. 다음 3번. 로렌즈는 기억이 주체의 몸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아니지, 그렇지. 주체의 몸 바깥은 쉽게 얘기하면 노트북이잖아. 노트북이 내 기억이야?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확장될 수 있다. 잘못되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 다음 4번, 5번 더 마무리하면 로렌즈는 인지 과정이 파생적 상태. 그렇지. 노트북을 조작하는 과정을 포함하지. 다음 5번. 로렌즈는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 바꿔 얘기하면 파생적 상태지? 파생적 상태가 그 상태 그 자체로 심적 상태도 아니다. 아니라고 보겠지, 그렇지. 파생적 상태와 심적 상태는 내부, 외부로 완전히 다른 거니까. 자, 됐으면 다음 또 넘어가자. 자, 6번은 못 풀고. 다음 7번 니은인데 이것도 낙을과 관련이 있지? 7번은 못 풀고. 다음 8번 넘어가자. 자,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 상황을 위한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읽어보자. 가와 관련해서 좀 파악을 해볼게.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실에 A와 B 두 명의 사람이 있다. A는 막대기로 주변을 더듬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 막대기의 사용에 익숙한 A는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을 통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 위치 쳐보자. 막대기, 사물, 이건 몸의 내분이 외분이? 그렇지. 몸의 외부지? 그렇지. 그럼 이건 심적 상태로 봐야겠어? 파생적 상태로 봐야겠어? 그렇지. 이건 외부이자 파생적 상태에 해당돼. 다음에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파악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아는 거잖아. 아는 것은 몸의 내부야, 외부야? 그렇지. 내부의 의식에 해당되는 거지. 그렇지. 아는 거니까 인지하는 거잖아. 그렇지.
파악하는 것은 어떤 인지가 나타났다. 바꿔 얘기하면 내부적인 것이 나타났다. 심적 상태가 나타난 거지. 심적인 상태다. 다음 B는 초음파 센서로 탐지한 사물의 위치 정보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전달받는다. 뇌랑 컴퓨터랑 연결된 거지. 이걸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어. 이를 통해 B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BIC는 사람의 뇌에 컴퓨터를 연결하여 외부 정보를 뇌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야. 그럼 BIC 밑줄 치고. 그럼 여기서 BIC는 BCI구나. BCI는 심적 상태겠어? 파생적 상태겠어? 그렇지. 파생적 상태에 해당되지. 자, 됐으면 1번부터 보자. 가와 관련해서 쭉 1, 2, 3번 볼 수 있겠다. 1번. 가의 기능주의에 따르면 A와 B가 암실 내에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질문 밑줄치고 다음에 동일한 대답을 내는 건 대답 밑줄치자. 이럴 경우 둘의 의식은 차이가 없겠군 이라는데 질문 우리 기능주의는 입력과 출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질문은 뭐에 해당돼? 그렇지. 이런 입력에 동일한 출력이 나왔지? 대답이 나왔다는 것은 동일한 출력이 나왔어. 그러면 기능이 같니? 그렇지. 그럼 의식 차이가 없는 거 맞겠지. 다음 2번. 가의 확장된 인지 이론에 따르면 BCI로 암실 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B의 인지 과정에 해당된대. 그렇다면 B에게 사물의 위치에 대한 심적 상태가 생겨난다. 그렇지. 파악을 했으니까 어떤 아는 인지 상태가 나타났으니까 심적 상태가 맞겠지. 다음 3번. 자, 가의 확장 인지 이론에 따르면 암실 내 사물에 부딪힌 막대기의 진동이 A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겠지? 그렇다면 그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가 아니겠군. 아니지, 그렇지. 진동 상태는 내 몸의 외부야, 내부야? 외부니까 파생적 상태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 자, 되었으면 뒤에 어휘 문제인데 A에서 증거 좀 찾아보자는 거지. 자, 일단은 A를 찾아서 보면 첫 번째 줄에 있네. 심리 철학에서 동일로는 의식이 뇌의 물질 상태가 동일하다고 본다. 여기서는 본다가 어떤 의미야? 동일하다고? 의식이 뇌의 물질 상태와 동일하다고 여긴다, 간주한다 이런 의미겠지. 여기다, 간주하다. 자, 요거 가지고 1번을 보면은 그간의 사정을 본대. 여기고 간주하는 거야? 아니지, 그치? 1번 지워주고. 그다음 2번 넘어가 보자. B. 자, B를 보니까 세 번째 단락에 있네. 무언가를 알게 되면 몸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여기서 바깥에서 일어난다는 거, 바깥에서? 발생한다, 의미네. 발생한다, 그렇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거 보면, 살림살이가 일어났다는 게 발생했다는 의미? 아니지, 그렇지? 살림살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번창했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다음에 C. 그에 따르면, 그에 의하면, 이런 의미겠지? 그에 따르면. 자, 개발에 따른. 요거 개발에 따르다라고 하면 요것도 안 되겠지? 그치? 요건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문제에 해당되니까 이거 안 되겠어. 다음에 D. 무엇인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무엇이 알다, 인식하다, 인지하다 뭐 이런 의미겠네. 자, 요거 가지고 D를 4번을 보면 단어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인식하기 위해. 되겠지? 그렇지.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가와 관련해서는 다 받고 이제 나 마무리하러 가자. 자, 일반적으로 지각 동그라미 치고 지각이라는 단어, 이거 단어 끊어가지고 왜 지자가 무슨 지자? 알지자. 각은. 그렇지. 감각을 통해 아는 게 지각이야. 감각을 통해 알다, 지각. 뒤에 읽어보면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 감각기관을 통해 아는 것, 이것이 지각의 개념이 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똑같아. 자,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한다. 첫째, 그 사물과 내 몸은 물질 세계에 있다. 사물, 물질이지. 다음에 내 몸, 물질이지, 그렇지? 둘 다 물질 세계에 있다. 둘째,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물질 세계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다시 나의 의식이 있는데 의식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지. 내 의식은 물질이니?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거야. 즉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속한다. 요거 정리를 해보면 사물이 있어. 그다음에 내 몸이 있어. 얘들은 같은 세계에 있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의식은 다른 세계, 별개 세계에 있다. 이렇게 돼 있네. 자, 됐으면 넘어가자. 자, 이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객관주의 동그라미 치고 객관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 입장이지. 자,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시자.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 의식은 물질이다. 의식과 물질이다. 의식은 물질이. 이거 무슨 논에 해당되니? 그렇지. 동일론. 그렇지. 이게 동일론의 입장이야. 자, 이렇게 주장하거나 끊어주고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이 얘기는 의식과 물질이 구분된다는 얘기는 의식과 물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입장이야. 이렇게 다르게 구분된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고 주자.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 참고로 요 글에는 안 나왔지만 예전 기출문제에 따르면 의식과 물질이 다르다는 입장을 우리가 다를 이자에서 이원론, 둘이자구나. 이원론이라고 해. 이원론. 두 가지 원리로 설명한다 해서 이원론. 자, 전자에 의하면 전자니까 동일론과 이원 중에 동일론이지. 동일론에 의하면 지각은 사물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다시 지각은 밑줄 치고 사물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무슨 반응? 물질적 반응이다. 이게 누구 입장? 동일론 입장이지. 동일론은 물질이고 의식이고 물질이니까. 자, 이해되면 후자에 의하면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의식의 주체, 즉 의식의 판단을 주시자. 이게 무슨 론? 이원론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주체, 즉 의식이니까 이원론에 따르면 의식이고 주체가 의식이다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이해된다.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다시 한번 보자. 위의 내용을 따지면. 이거 보니까 요 사물과 요 우리가 이제 별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지. 그렇지. 객관주의 입장은 요들은 다르다 이런 입장이 있어. 객관주의 입장은 몸과 의식이 같든 다르든 간에 사물과 대상과 우리 몸 의식은 별개다. 이게 기본 입장이야. 자, 넘어갈게.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한다. 우리 전제라는 단어 항상 신경 쓰자고 했지. 전제라면 항상 신경 써야 돼. 전제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자, 뭐가 전제됐냐? 주체와 대상의 분리가 전제돼 있어. 객관주의에서는. 자,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누가 먼저야? 다시 무엇이 이미 각각 존재하고 있어? 주체와 대상이 얘들이 선행되는 것이고 얘들이 있어야지만 무엇이 있을 수 있다? 지각이 있을 수가 있다. 순서니까 신경 써야 돼. 순서니까. 주체 대상 있고 그 다음에 지각이 가능하다. 객관주의. 하지만 자,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다시 무엇이 우선된다고 이 입장은 다시 요 3번 하지만 앞에서 끊어주고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난다. 무엇이 이전에 나타난다. 그렇지. 지각 동그라미 치고 주체와 대상 밑줄 치자. 자, 이 나글에 따르자면 누가 우선이야? 그렇지. 지각이 선행이고 그 다음에
주체 대상이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지. 나중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지. 우리 객관주의에 따르면 주체 대상이 존재하는 게 먼저였는데, 주체 대상이 우선이었는데, 근데 나글의 입장은 지각이 우선이다. 지각이 우선이다. 자, 그리고 지각은 주체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얽힘의 체험이다. 밑줄치자. 그러면 무엇이 얽힘의 체험이다? 지각은 얽힘의 체험이다. 그럼 지각과 얽힘의 체험은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만져지는 거지. 그렇지? 내가 친구의 손을 잡으면 동시에 내 손이 만져지는 거야. 자,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순간. 다시 얽힘의 순간 밑줄 쳐보자. 꾸며주는 말 어디부터 어디까지니?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게 바로 얽힘의 개념이야. 내가 감각을 하는데 감각이 되니까 얽힌 거지. 그렇지? 자, 이런 얽힘의 순간에 나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얽힘의 순간이 있으면 나랑 대상이 구분되는 거야. 주체랑 대상이 구분이 되고 존재하게 되는 거지. 자,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니까 지각이란 말과 얽힘의 작용은 같은 말이지. 자, 이런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후에 비로소 확정된다. 다시 뭐가 우선이야? 지각이 우선이라는 얘기지.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부정표현이니까 강조표현이지. 지각, 감각을 통해 아는 거잖아. 분리가 안 되겠지? 자,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다시 여기 가로 묶어주자.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다. 가로 묶어주고, 부정표현이니까. 물질적 반응 밑줄치고, 의식의 판단 밑줄치자. 지각하는 게 물질적 반응이다 라고 보는 것은 이건 어떤 이론의 입장이 될까? 그렇지, 이건 동일론 얘기야. 그다음 의식의 판단이라는 것은 그렇지, 이거 이원론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다. 지각은 내 몸의 체험인 거지. 지각은 나의 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다. 즉 내 몸을 통해서만 지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 됐으면 문제 넘어가자. 마무리. 자, 12번 문제의 나부분부터 볼게. 자, 나는 인지 중에서도 감각기관을 통한 인지, 즉 지각을 주제로 하고 있지. 나는 지각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무엇으로서의 지각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내 몸의 체험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1번. 참고로 2번 보면 물질적 반응으로서라고 하면 이거는 무슨 론? 이건 동일론 얘기하는 거니까 2번 안 되는 거야. 2번 해결됐지? 오케이. 자, 넘어가서 다음에 대망의 오답률 1위 문제 14번 문제. 나의 필자 관점에서 나의 필자니까 요거 지각이 우선이다 라는 사람인 거지. 그렇지. 나의 필자는 주체 대상의 존재와 지각 중에서 지각 후에 지각이 있은 후에 그렇지. 주체랑 대상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기억을 평가한 걸로 적절한 거 좀 찾아보자. 자, 그럼 기억을 보면 기억이 우리 아까 전에 좀 어려웠던 긴 지문이야.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 다시 말해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다. 즉 로렌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바꿔 얘기하면 무엇이 우선이다?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가 없다. 그럼 뭐가 있어야지만 인지가 가능해? 주체가 있어야지만 인지가 가능한 거잖아. 그럼 무엇이 우선이다? 주체가 있는 게 우선이다. 이걸 비판해야 되는 거야. 자, 됐으면 문제 보도록 하자. 1번부터. 자, 확정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 요게 이제 앞에 그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었지. 이것은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존재한 거잖아.
그치. 주체를 앞에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건, 어,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으로. 그러면 타당해, 타당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은 거지, 그렇지. 1번이 답이야.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다. 자, 그게 답은 1번인데,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봤을 때 주체가 앞서면 안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인데 나머지 애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좀 살펴볼게. 얘들도 조금 어려워. 자, 2번.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 앞이랑 1번이랑 같은 내용이었지. 뒤에만 보자.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재적 실체라고 규정하는 거야. 줄 쳐보자.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이다. 의식이 독자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논에 대한 얘기니? 의식과 물질이 분리된다는 것은 이원론에 대한 얘기야. 그치, 이건 이원론. 그래, 이원론은 이 사람이 타당하다고 보겠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겠어? 타당하지 않지, 그렇지. 우리 이원론도 객관주의적 철학이잖아. 객관주의 철학이니까 안 돼. 다음 3번. 뒤에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 요게 앞에 나왔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지. 다시 뭔 소리냐면 그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만 성립할 수 있다는 말과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거 둘은 같은 말이야, 현재. 그치? 뒤에만 판단해보자.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 밑줄 쳐봐.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 무슨 론? 어, 동일하다는 동일론이지? 동일론이니까 타당해, 잘못됐어. 타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치? 다음에 4번. 뒤만 읽어볼게.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거니? 아니지, 그렇지. 확장된 인지 이론은 외부에 대한 지각 당연히 가능한 거지? 그렇지. 다음 5번 뒤에만 읽어보면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통해서만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주체와 대상의 분리라는 거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지만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통합된 그 확장된 인지 이론은 주체 대상이 우선이야, 지각이 우선이야? 주체 대상이 존재하는 게 우선이었지. 그러면 여기 읽어보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통해서만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까지는 문제가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나의 필자는 이 입장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봐, 잘못됐다고 봐?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14번 문제 해결됐니? 오케이. 꽤 까다로웠던 문제고. 자, 됐으면 15번 문제.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 부분을 보면 끝에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지각은 곧 감각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지각과 똑같은 말은 곧 뭐였어?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A라는 B니까 이 둘은 같은 말이었지. 그렇지? 지각, 감각, 얽힘의 작용 다 연관이 있는 말이 되는 거야. 자, 요거 가지고 답을 찾아보면 1번부터 보면 감각과 지각 모두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모두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누구 얘기야? 그렇지. 객관주의 중에 그렇지. 객관주의와 관련된 거지, 그렇지. 잘못됐고. 다음 2번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얽힘의 작용이 지각이다. 그렇지. 얽힘의 작용은 지각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 그럼 이 문제 다 됐네. 오케이. 여기까지.